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란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완전 식품,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리죠? 맞아요.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하나당 약 6-7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계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계란만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계란 맛이 질려서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시기도 하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을 알게 되시면 단백질 섭취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예요. 계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면서도 다양한 영양소까지 제공하는 놀라운 음식들을 만나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는데 오늘의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본론 1. 단백질의 중요성과 계란의 위치. 먼저 왜 단백질이 중요한지 그리고 계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장기, 피부,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해요. 계란 하나에는 약 6-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성인 남성 1일 권장량의 약 12-14%, 여성의 경우 15-17% 정도예요. 계란의 장점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거든요. 또한 흡수율도 높고 조리법도 다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란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걱정되고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아는 게 중요해요. 계란보다 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진 음식들을 알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본론 이 첫 번째 음식 마이너스 닭가슴살.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닭가슴살이에요. 이건 정말 단백질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닭가슴살 백지에는 약 31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이 백지당 13g 정도니까 무려 2배가 넘는 양이죠. 닭가슴살의 장점은 지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은 풍부하니까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예요.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도와줘요. 특히 비타민 B6은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다만 닭가슴살은 조리법이 중요해요. 잘못 조리하면 퍽퍽하고 맛없어져요. 소금물에 미리 재워두거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구이, 찜, 삶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찢어서 다른 요리에 활용하셔도 좋아요. 하루에 100-150g 정도 드시면 30-4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계란 5-7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한 번에 드실 수 있어요. 본론 3. 두 번째 음식 마이너스 연어.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연어예요. 연어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까지 풍부한 슈퍼푸드예요. 연어 백지에는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양이죠. 연어의 가장 큰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뇌 기능도 향상시켜줘요. 또한 비타민 D도 많이 들어있어요. 60대 이후에는 비타민 D 부족이 흔한데 연어를 드시면 이를 보충할 수 있어요. 연어의 단백질은 질이 정말 좋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소화 흡수도 잘 돼요. 다만 연어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건강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리법도 다양해요. 구이, 찜, 생선회 등으로 드실 수 있어요. 특히 구워서 드시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냉동 연어도 영양가는 비슷해요. 신선한 연어가 부담스러우시면 냉동 제품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본론 세 번째 음식 마이너스 참치. 세 번째 음식은 참치예요. 통조림 참치도 포함해서 정말 접근하기 쉬운 고단백 음식이에요. 생참치 100지에는 약 3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의 2배가 넘는 양이죠. 통조림 참치도 만만치 않아요. 기름을 빼고 100지당 약 25지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참치의 장점은 접근성이에요. 통조림으로 사면 보관도 쉽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요. 언제든지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죠. 또한 참치에는 셀레늄이 풍부해요. 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비타민 B12도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좋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 B12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참치를 통해 보충할 수 있어요. 다만 참치를 드실 때는 수은 함량을 주의해야 해요.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하고 임산부나 어린이는 더 주의하셔야 해요. 통조림 참치를 고르실 때는 기름 대신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 함량도 확인해 보세요. 본론 네 번째 음식 마이너스 두부와 콩 제품.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두부와 다양한 콩 제품들이에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죠. 단단한 두부 백지에는 약 15-2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콩 자체를 보면 더 높아요. 삶은 콩 백지에는 약 16지, 검은 콩은 22지, 렌틸 콩은 무려 24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콩 제품의 장점은 식물성이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성 건강에 특히 좋아요.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콩 제품은 더욱 좋아요.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유익한 미생물도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청국장 백지에는 약 18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된장은 12지 정도예요. 두부를 고르실 때는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세요. 부드러운 두부는 물이 많아서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콩을 직접 삶아서 드시거나 콩나물로 드셔도 좋아요.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게 콩의 장점이에요. 본론 5번째 음식 마이너스 새우. 5번째 음식은 새우예요. 바다의 단백질이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해요. 새우 백지에는 약 20-24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보다 훨씬 높죠. 새우의 장점은 칼로리가 낮다는 거예요. 백지당 100칼로리도 안 되면서 단백질은 풍부하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예요. 또한 새우에는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게 새우를 빨갛게 만드는 색소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다만 새우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해요. 새우를 조리할 때는 삶기, 찜, 구이가 좋아요. 튀김으로 하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냉동 새우도 영양가는 비슷해요. 해동할 때는 찬물에 담가서 천천히 해동하세요. 본론 6번째 음식 마이너스 스피루리나. 6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스피루리나예요.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슈퍼푸드예요. 스피루리나는 바다에서 자라는 미세 조류인데 단백질 함량이 엄청나요. 건조된 스피루리나 백지에는 무려 57-6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의 4배가 넘어요. 또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단백질에 뒤지지 않는 질을 자랑해요. 스피루리나에는 비타민 B12도 풍부해요. 이는 식물성 식품에서는 찾기 어려운 영양소인데 채식주의자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철분, 베타카로틴, 엽록소 등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해독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스피루리나는 맛이 독특해요. 바다 냄새가 나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가루 형태로 판매되는데 스무디에 넣거나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하루에 3-5지 정도면 충분해요. 캡슐 형태도 있어서 냄새나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걸 드셔도 돼요. 본론 8-7번째 음식 마이너스 렌틸콩. 7번째 음식은 렌틸콩이에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단백질 함량이 정말 높아요. 삶은 렌틸콩 백지에는 약 24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보다 거의 2배 높죠. 렌틸콩의 장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변비 예방에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좋아요. 특히 식물성 철분이라서 변비 부작용이 적어요. 엽산도 풍부해요. 이 성분은 세포 분열과 DNA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아요. 렌틸콩은 조리가 간단해요. 미리 불릴 필요도 없고 20-30분만 삶으면 부드러워져요. 수프나 스튜에 넣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올려서 드셔도 좋아요. 카레에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인도나 중동 지역에서는 주식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우리도 이제 렌틸콩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예요. 본론 8번째 음식 마이너스 퀴노아. 8번째 음식은 퀴노아예요. 최근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곡물이에요. 삶은 퀴노아 백지에는 약 14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과 비슷한 수준이죠. 퀴노아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곡물 중에서 완전 단백질을 가진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또한 퀴노아는 글루텐이 없어요.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마그네슘, 인, 망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요.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건강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식이섬유도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퀴노아는 쌀처럼 조리해서 드시면 돼요. 물에 씻은 후 물과 12 비율로 넣고 15-20분 정도 끓이면 완성이에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볶음밥처럼 만들어서 드셔도 좋아요. 아침에 오트밀 대신 퀴노아 죽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본론 19번째 음식 마이너스 그릭 요구르트. 9번째 음식은 그릭 요구르트예요. 일반 요구르트보다 단백질이 월등히 높아요. 그릭 요구르트 백지에는 약 15-2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일반 요구르트의 2-3배예요. 그릭 요구르트는 수분을 제거해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돼요. 그래서 걸쭉하고 진한 맛이 나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좋아요.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60대 이후에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그릭 요구르트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신맛이 강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꿀이나 과일을 넣어서 드시면 맛이 좋아져요.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려서 드시면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기에 정말 좋아요.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사워크림 대신 사용하시거나 드레싱을 만들 때 사용하셔도 좋아요. 본론 10번째 음식 마이너스 햄푸시드. 10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햄푸시드예요. 우리말로는 대맛이라고 하는데 환각 성분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햄푸시드 백지에는 약 31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의 2배가 넘는 양이죠.
햄프시드의 가장 큰 장점은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는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또한 햄프시드는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이에요.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마그네슘,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요. 특히 아연은 면역력과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햄프시드는 그대로 드셔도 되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셔도 돼요. 스무디에 넣거나 시리얼에 토핑으로 올려서 드시면 좋아요.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하루에 2-3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본론 12 단백질 섭취 시 주의사항.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은 한계가 있어요. 한 끼에 20-30지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로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드세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맞춰져요. 세 번째로 운동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거든요. 네 번째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충분한 물을 드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해요. 여섯 번째로 탄수화물도 함께 드세요. 단백질만 드시면 근육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 마무리. 지금까지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10가지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닭가슴살, 연어, 참치, 두부와 콩 제품, 새우, 스피루리나, 렌틸콩, 퀴노아, 그릭 요구르트, 그리고 햄프시드까지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계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이제는 더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이에요.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세요.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시면 주의하셔야 해요. 60대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고단백 음식들로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시길 바라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궁금한 영양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다양한 단백질 음식으로 건강 챙기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